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만나보실 순서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입니다. 많은 삶의 시간들을 믿음의 힘으로 채워가면서 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스님 모시고 얘기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스님이십니다.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지난 4월 22일에 한국불교학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삼천사의 성은 스님 모시고 얘기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싶으실 정도로 스님 스스로도 그동안 지내오셨던 시간보다 훨씬 바쁘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바빠지고 제 경우는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네. 많은 속세의 저희들은 나이 들수록 뭔가 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도 네. 사실 그렇지 못한데 수행자로서의 삶, 네. 바쁘다 굉장히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어떠십니까? 왜 나이 들면서 체력적인 한계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에겐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쁘신 삶을 소화할 정도로 예. 체력 뒷받침, 이 체력만 갖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마음의 여유 같은 거. 네. 다 어떻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봤어요. 그런 공간은 네네. 그 수행으로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 4시에 저희들이 기상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선하고 또 염불하고 이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수행이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형성해서 또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그래서 수행으로서의 기도로서의 그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님 어떻습니까? 이 수행을 한다 함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금까지 부처님 앞에서 온전히 내놓고 닦아왔으니까 더 완성에 가까울 수 있도록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라는 뜻이 으뜸일 수 있고 또 살짝 틈새로는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채워야 되겠다. 수행으로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스님 이제 출가하신 지 오래되셨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수행으로 가다듬어야 할? 예, 그게 예. 스님께는 어떤 걸까요? 이제 방금 사자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두 가지 종류인데 이제 하나는 그 성자의 그 마인드를 올곧이 닮는 것. 또 하나는 세상과 함께 했을 때 나의 부족한 점을 실천 속에서 채워주는 것.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개 다 아울러서 똑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뭐 초창기 때는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나이가 되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인드를 충족시키는 분야와 또 내 부정한 분야가 동시에 함께 거기서 공존하면서 거기서 융합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항상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 관계를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수행으로 보게 되죠. 따라서 수행자, 즉 내가 하는 경우는 일체의 모든 것이 수행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천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불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차 한잔 나누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고 하는 것도 내 수행의 하나의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참선이고 그것이 바로 힐링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되고 나 자신의 시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다. 분리하면은 피곤하다, 귀찮다. 이렇게 이단화가 되게 되면은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컨셉을 체득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아직도
그 조금 걸림돌 같은 거 있지 않으실까요? 왜 그래도 수행자이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짜증이 섞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단계 갈등은 20대, 30대, 40대 중반, 50대까지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50대 이후 60대에 돼서 완전히 내 자아를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비움 없이 주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정말 궁금해져요. 50대까지 가지셨던 그 갈등 네. 그 요소들이요. 어떤 네. 게 제일 크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것을 벗어나셨다고 자신있게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게 제일 참 넘기가 힘든 갈등 요소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어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사회복지를 하는데 불교 수행자 사회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 조직에 우리 불교 단체에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을 때, 니네들은 니네들도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 니네들은 니네들도 저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섭섭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내가 하는 좋은 뜻과 좋은 행동이 타인에 의해서 이해받지 못할 때 오는 섭섭한 마음. 질투되어지고 네. 시기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고마운 분들이다.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 내 스스로를 핸들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미처 내 스스로 모르게 어떠한 모습을 내어놨던 부분을 다시 발견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제 컨셉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타인에게 나를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이해시키지 못할 때 굉장히 섭섭해요. 섭섭함이 지나치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삶의 시간들이 아주 재미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는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의 그런 안정된 말씀을 듣다 보면, 저렇게 큰 스님들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삶을 사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거든요. 네. 스님 어떠세요? 근데 그 재미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우리 인생들의 삶이 이제 감각적 어떠한 센시티브한 힐링 속에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뭐 포괄적으로 하면 감각적 힐링을 가장 즐기죠. 사람들은 눈으로 오는 그 힐링이랄지 코로 오는 힐링이랄지 그 무엇인가 이렇게 컨택돼서 오는 힐링 이것에 올인하거든요. 인간들은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갈증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항상 갈증이 있다. 네, 항상 갈증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 갈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가 오는 거거든요. 고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고 근원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르기 때문에 그 고 근원은 갈증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팔만장에서 부처님은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내가 100%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죠. 예, 저도 그걸 100% 그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의 참뜻을 내가 100% 이해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림자 정도는 갑작게 가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나에게 어떤 저항을 내가 받았다든지 이 자극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야가 나로 인해서 리프레싱된 거다 생각합니다. 나에 오는 어떠한 모든 저항은 나로 인해서 가서 리프레싱돼서 나한테 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행동과 언어가 그 사람들의 거울이 비쳐서 그 거울 속에 다시 나한테 되돌려 보내주는 뭐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어떤 고통, 사실은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갈증 속에서 비롯이 된다. 그것을 스님께서는 100% 완벽하다고까지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마음은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의 보람. 네. 그 안의 보람에서 느끼는 것이 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삶의 재미다. 내가 그렇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예. 저희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네요. 지난 4월 22일에 한국불교학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 한국불교학회 명칭을 통해서 우리나라 불교 혹은 이 불교라는 커다란 그 그림자에 섞여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예. 스님께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모든 면에 학자가 붙죠. 뭐 네네. 경제학, 심리학, 신학 이렇게 학자가 붙듯이 이제 불교에 학자가 붙었죠. 사실 종교인데 학자가 붙으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예. 이제 종교가 반드시 그 체계가 이론이 형성된 게 신학이죠. 그렇죠. 서양식으로 말하면 네. 예, 불교란 종교가 이론 체계가 된 것이 불교학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은 반드시 붙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론 체계의 학문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바이블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고 불교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죠. 그런데 무당은 바이블과 불경이 없잖아요. 이런 차이점이죠. 네. 따라서 반드시 불교에 학문이 붙은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약간의 그런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통념적으로 모든 것은 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 같은 경우도 신학이 붙기 이전에는 기독교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뭐 교부시대 신학책이랄지 중시대 신학책이랄지 근현대사 신학책이랄지 지금 현재 신학은 해방신학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부처님 말씀과 진리, 즉 부처님 우주관, 인생관, 좌행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한 그 사상을 가치화시켜서 이론 체계화하는 것. 그것이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결집해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재조명해서 각 분야로 연구해서 응용하죠. 과학적인 불교, 생물학적인 불교, 심리학적인 불교, 사회학적 불교, 심지어 뭐 정치적인 불교.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죠. 그런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내놓고 또 논의하고 검증하고 그만 하나의 학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한 그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뭐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융합되면서 그 나라에 맞는 학이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불교학이라는 것은 한국에 맞는 한국 불교에 맞는 그런 학이 형성돼서 학자들이 논의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학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국 불교학회는? 197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좀 늦게 출발을 했죠. 그때 역시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그렇습니다. 불교학회가 모임이 처음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 학부 학자들로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전국의 각 대학에서 이제 철학적 인문학부 쪽에서 철학 쪽 무슨 그다음에 뭐 종교 쪽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회원들 숫자를 보면은 이 한국 불교 발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나 요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도 되지 않을까 싶긴 그렇습니다. 한데요.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가 잘 되려면 회원이 형성이 많이 돼서 참여자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학회에는 정회원이 한 300명 정도. 그런데 정회원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석사 이상 소지자들, 석박사 소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함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분야의 인적
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인도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인도 철학회 같은 경우 약 3,000명 회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자의 그 구성 분포가 일본에서 10분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본은 출발이 일찍 했습니다. 일본은 출발이 시간이라는 한 100년 전에 출발했고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70년도니까 뭐 그게 많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어제 왜 이제 스님께서 말씀 주셨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좋은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좋은 논문이 나오고 그렇죠. 좋은 학회지가 만들어지죠. 모쪼록 좋은 회원들 많이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담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교와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한국불교학회 회장 스님이십니다. 삼천사의 성훈 스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김윤아가 노래하죠. 봄날은 간다 준비되어 있나요? 고맙습니다.